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213화고요. 올해 마지막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좀 빨리 와야 돼요. 우리 아들내미 첫 휴가 나와가지고 연평도에서 온다고 고생했어요. 자, 210화 뭘 할 거냐면 이거 할 겁니다. 겨울철 안전운행 체크리스트. 울산에는 눈이 많이 와서 막 위험 상황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몇 년에 뭐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네도 많죠. 그리고 눈이 자주 오는 동네가 아닌 동네에서 눈이 왔을 때가 더 문제죠. 그 울산에 눈 오면 난리 납니다. 강원도, 서울, 경기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눈 오면 눈 오네 뭐 이 정도인데 여기는 눈 왔다 하면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는 뭐 나 출동 안 하니까 뭐 눈 와도 뭐 눈이나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 자, 기본적으로 눈 오면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거 안전거리죠. 속도와 안전거리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법규에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뭐라고 돼 있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뭐 어쩌고 뭐 몇 미리 뭐 있는데 어쨌든 자 비가 왔어요. 노면이 젖어 있어요. 자 그 정도면 규정 속도의 20%를 감속해라. 규정 속도의 0.8, 80%의 속도로 다녀라. 그럼 예를 들면 60km 도로잖아요. 60km 도로면 48km 이하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60km 정도 도로에서 60km보다 조금 빨리 다니잖아요. 그죠? 카메라 없으면 만 70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60km 도로에서 48km 이하로 한 45km, 40km 이렇게 가봐. 정말 느리게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비 온다 해봐야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속도를 간과하고 다니다가 내리막길이 쭉 미끄러졌다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특히나 내리막길에는 견인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마찰계수보다 밑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일 경우에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다니다가 항상 사고는 방심해서 납니다. 자, 눈 오면 어떻게 되냐? 눈 오면 규정 속도의 50%를 줄이라고 돼 있어요. 자, 50%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 고속도로에서 50km로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50km보다 적은 속도로 가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무조건 100으로 딱 다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누가 100으로 다니러 120, 130 다니지? 그게 아니라 100기 최고 속도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낮은 속도로 다니라는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 정도 되고 특별히 정체가 안 되는 구간이라면 뭐 거리만 조금 충분하고 차량 통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뭐 100보다 조금 더 높은 속도로 다녀도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 규정 속도가 50km, 뭐 60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도 많아요. 그리고 돌발 상황도 많아요. 신호등이 있을 뿐더러 옆에 골목도 있고 뭐 자전거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어르신 막 이렇게 무단횡단하실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고속도로보다 일반 도로일 때. 그럼 그런 데서는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항상 방심은 어디서 오냐? 내가 늘 다니던 길에 내가 눈 감고도 다니는 그 길에서 사고가 나요. 눈 감고도 다니는 그 길에서 카메라 턱 찍혀와 어느 날 뻔히 거기 카메라 있는 줄 아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사고는 어디서 난다? 방심에서 난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안 보였다. 자,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도로교통법 제31조 31조가 아니구나. 도로교통법에 보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 골목길 교차로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는데 31조는 서행하라고 돼 있고요. 서행일시는 31조 맞아요. 서행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일시 정지하라고 돼 있거든. 일시 정지를 안 해. 그래 놓고 아니 저기가 안 보이는데 저기 차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오겠지. 내 문 앞에는 일단 안 보이거든. 그래서 사고 나는 거야. 사고 나놓고 뭐라냐? 안 보였다고. 주차한 차량 때문에 안 보였다고. 이 차가 잘못이라고. 이 차한테 과실을 매기라고. 이 차 잘못이에요? 물론 이 차도 잘못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누구 잘못이에요? 지하고 내하고 잘못이지. 내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지도 똑같이 그냥 다녀왔거든. 안 쓰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지가 만약에 일시정지하고 위험을 확인했으면 휙 가는 내를 보고 저 안전하게 안 당기고 이러고 갔겠지. 사고 안 나고. 근데 지도 똑같이 다녀왔으니까 내하고 똑같이 사고 나는 거예요. 자, 안 보이는 건
안 보였다라는 건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의하지 못했다라는 근거밖에 안 됩니다. 안 보였다라는 핑계는 대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야, 그 말은. 네. 자, 어쨌든 겨울철 체크리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서행, 안전거리 확보. 근데 도로주행 시내에서 다니다 보면 안전거리 확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속도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도 낮추니까 뒤에서 망망거리고 막 앞으로 끼들고 막 난리인데 그래도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사고 안 나는 게 더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겨울철 안전운행에 신경 쓰셔야 될 때는 언제냐면 주차해 있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차를 세울 때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주행 중에는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주차해 있을 때 어떤 요령이 있냐, 눈이 좀 많이 온다라고 예보가 되고 혹은 계속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 밤새도 눈이 올 거다라고 생각된다면 앞에 윈도우 와이퍼를 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와이퍼가 눕혀져 그대로 유리창에 대져 있으면 눈이 많이 와서 얘가 눌려지면서 와이퍼가 휘어진다든지 혹은 이 와이퍼가 유리하고 붙어버려 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야 겨우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 고무의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차종은 이게 세워지는 게 안 되는 차종도 있죠. 그럼 그런 차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차는 그대로 둬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방비까지 얘들은 잘 해둔 차일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당겨 두시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이 추운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접촉한 상태에서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풀려.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추우면. 물론 그에 대한 방비를 다 잘해서 차를 다 잘 만들어 놨지만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평지 같으면 사실 파킹 모드로만 갖다 놔도 요즘 거의 오토니까요. 파킹 모드만 갖다 놔도 안전하고요. 사이드를 보통 안 채우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안 채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꼭 또 잘 채우시는 분도 있어요. 한겨울에 많이 추울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더라도 조금 느슨하게 채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리막이나 이런 경우 같으면 돌을 받침으로써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채우는 걸 조금 줄여 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내리막길에 오르막길에 주차할 때는 항상 핸들을 건물 쪽으로 도로의 바깥쪽으로 돌려 놓으시는 거 그 법적으로 돌려 놓으라고 돼 있어요. 안 돌려 놓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인데 굳이 그걸 일부러 단속하지는 않죠. 하지만 건물 쪽으로 도로 바깥쪽으로 돌려놔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사이드가 풀리거나 브레이크가 풀려가 차가 뒤로 밀려요. 예를 들어 앞으로 세워놨으면 앞으로 밀려요. 내리막길로 밀리면 핸들을 바깥쪽으로 돌려놓으면 그러면 차가 핸들을 여기가 도로다 치고 핸들을 바깥쪽으로 돌려놓으면 오르막길에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럼 얘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핸들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연석 도로 옆에 턱 걸리거나 뭐 그걸 넘어선다 하더라도 건물 정도 받고 막 서죠. 그냥 쭉 내려가가지고 막 사람 죽고 다치는 사고는 방지할 수 있죠. 자, 기본적인 그거는 매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주차를 해제하고 출발하실 때 오토니까 그냥 드라이브 모드 놓고 그냥 밟아가지고 차 헛바퀴 빙 돌아가지고 결국은 출발이 안 돼서 스타트가 안 돼서 출근도 못하고 결국은 콜센터 불렀는데 눈 와가지고 온 전신에 난리 나가지고 전쟁통인데 견인차도 늦게 오고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어가 헛바퀴가 돌면서 눈이 녹아버리면 앞으로 이 타이어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헛바퀴 돌면서 차가 스타트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드라이브 모드로 놓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오른쪽으로 제껴요. 탁 제끼면 앞에 화면에 일단 표시가 나옵니다. 앞으로 제끼면 2단, 한 번 더 제끼면 3단, 4단 기어가 바뀌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단으로 놓고 스타트를 하셔야 1단으로 그냥 드라이브 놓고 스타트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게 눈길에서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단 놓으라 하더라 2단 놓고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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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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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차에 타실 때 신발에 눈 묻은 거 그대로 그냥 턱 타시는 것보다
발을 탁탁 털어주고 눈을 털어주고 타시는 게 좋아요. 이 신발 바닥에 붙어있던 눈이 실내 온도는 바깥보다 좀 따뜻하잖아요. 히트 트실 거잖아요. 녹아가지고 눈이 그대로 붙어있거나 혹은 눈이 녹으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미끄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탁탁 털고 타시는 것도 기본적인 안전수칙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길에서 이제 주행하실 때는 스타트 할 때 앞유리에 쌓여 있는 눈, 요거 혹은 이제 얼어 있는 눈, 이것만 해결하면 앞만 보이면 마음이 바쁘니까 아침 출근길에 좀이라도 늦게 나오고 싶지 누가 빨리 나오고 싶겠어요, 그죠? 나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요 앞에 요것만 확보되면 일단 스타트 하시는데 요거 앞에 앞유리 제거, 눈하고 이거 성에 제거하고 스타트 그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본네트나 지붕 위 그리고 트렁크에 있는 눈도 좀 이렇게 치워주고 출발하시는 게 매너예요. 가끔 겨울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가는데 앞차에서 쌓여있던 눈이 날려가지고 내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그게 날려서 뭐 방해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많은 운이 없으려면 그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시야가 일시적으로 가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뒷차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매너니까 뭐 이왕 앞유리 점검하고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손 한번 대야 되는 거, 위에 있는 눈도 좀 치우고 그리고 출발하시는 게 기본적인 매너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쓸 만큼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울산. 자, 그리고요 며칠 전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앞차가 앞차가 그냥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더니 삐 돌아가지고 90도 돌아가지고 떡 섰어요. 이러고는 나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나도 그냥 난 돌진 않았어요. 나는 그냥 쭉 가서 그 운전석을 쾅은 아니에요. 속도가 낮았거든. 눈길이었고요. 그러니까 쭉 가서 그냥 쿵쿵 쾅 아니고 그냥 쿵 하고 섰어요. 부딪히면서 섰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아니 저 앞차도 과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예요. 왜 도로 한복판에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면서 서냐 이거지.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뒷차 100% 과실이에요. 뭐예요? 안전거리 확보하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눈길에는 제동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엄청나게 길어져요. 진짜 많이 길어집니다. 뻔히 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쭉 가서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리를 띄우셔야 돼요. 눈길도 위험하지만 눈길보다 더 위험한 게 안 보이는 블랙 아이스예요. 블랙 아이스는 뭐냐면 도로가 우리 아스팔트 도로는 거의 검정색이잖아요. 검은 얼음이죠. 검게 보이지만 얼음이 얼어있다라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요렇게 자세히 보면 오돌도돌한 알갱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를 차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자들 사이가 촘촘하기 때문에 그냥 평지를 가듯이 그냥 쭉 가는데, 그렇지만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거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있는 거야. 그 위로는 그 알갱이 위로는 또 살얼음이 싹 덮여 있는 거지. 얼음은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스팔트인 것처럼 보이는데 얼음이 얼어 있는 거야. 어디서 그런 현상이 잘 생기냐? 교량 위, 다리 위. 자, 눈에 뻔히 보이는 한강의 성수대교, 마포대교 무슨 이런 다리, 울산의 태화교 이런 다리 위는 누가 봐도 그냥 다리 위니까 조심하잖아요. 근데 왜 다리 위는 그럴까요? 다리는 밑에 땅의 지열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잘 생겨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여기가 다리 위인지를 모르고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도로를 만들 때요. 자, 산을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을 넘어가는데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요걸 있는 대로 먹죠. 그게 어떻게 하냐? 주변을 도다가, 자, 경상도 사투리예요. 도다가 돋궈서 돋워서, 네. 자, 높게 만들어서 산은 좀 적당히 깎고
요 밑에 낮은 지역은 주변을 이렇게 돋아서 가급적 이 종단 경사를 심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이 밑에 원래 옛날에 다니던 길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터널을 만들어요. 그럼 그 위는 뭐야? 교량이죠. 다리죠. 다리인데 그냥 쭉 가다 보면 옆에 난간이 쭉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교량인지 아닌지가 그냥 주행하던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마침 이 구간이 좀 길어요. 혹은 쫙 오른쪽으로 우회전 쫙 산을 끼고 쫙 돌아서 나와서 이제 가는데 거기가 이제 교량이야. 그런데 저기 앞에 차들이 밀려 있어. 혹은 사고가 하나 있어. 브레이크를 밟아요. 삑 돌아버려요. 차가. 아시겠죠? 블랙아이스 조심하셔야 되고 교량 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교량이 교량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속도를 줄여야 돼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산을 끼고 이렇게 돌아 나간다고. 그럼 산을 끼고 돌아나가면 전방상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안 보인다고 일시정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를 줄여. 그만큼 더 줄여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눈길에서는 함부로 브레이크 밟으시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ABS라 하더라도 1단, 2단, 3단으로 끌어서 밟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눈길에서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면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눈길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50% 이상 감속을 해야 돼요. 시내도로 5030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면 30km가 아니라 15km, 10km로 가야 된다고. 기어가듯이 가야 돼요. 그리고 눈 오면 가급적 골목길에서 빠져나왔으면 이제 대로로만 다니세요. 대로로만 다니고 50km 들어오면 어떻게 해도 25km 가야 돼요.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가는 거 진짜 무슨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25km 이하로 가라고 해봐. 이거 차가 이거 뭐 걸어가는 게 낫겠다 소리 나올 정도가 돼요. 그렇게 다니셔야 돼 시내도로를. 아시겠죠? 안전하게. 눈은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안전운행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자, 2022년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